이찬원은 오랜 해외 생활 끝에 서울로 돌아왔다. 이번 귀국은 단순히 중요한 경기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랜만에 자신의 모교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차가 학교 정문 앞에 멈추자 그는 가슴 깊이 밀려오는 향수를 느꼈다. 이곳은 그에게 단순한 학교가 아니었다. 친구들과 함께 훈련하며 미래를 꿈꾸던 곳, 뜨거운 태양 아래 땀을 흘리며 가수로서 성장했던 곳이었다. 교문을 지나 학교에 들어서자 익숙하면서도 조금은 달라진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벽은 새롭게 칠해졌고 농구 코트도 정비되어 있었지만 학생들의 활기찬 분위기는 예전 그대로였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바쁘게 복도를 오가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이찬원은 미소를 지었다.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했다. 그때 한 교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약간 피곤하지만 단호한 어조의 목소리였다. 이찬원은 걸음을 멈추고 창문 너머로 교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한 남자가 칠판 앞에 서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었다. 몇몇 학생들이 뒤에서 소공어리며 장난을 치고 있었지만 그는 애써 무시하며 수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 남자의 체격은 여전히 크고 당당했지만 예전보다 많이 야윈 듯 보였다. 그의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이찬원이 가장 놀란 것은 그의 얼굴이었다. 준석이 기억이 떠올랐다. 바로 박준석이었다. 학창시절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수팀에서 함께 뛰었던 동료. 두 사람은 늘 함께 훈련하며 미래를 꿈꾸던 사이였다. 준석은 누구보다도 빠르고 날렵한 가수였고 심지어 한때 이찬원보다도 더 유망한 가수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들은 프로가 되어 나란히 무대에 서겠다는 꿈을 함께 꾸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이찬원은 해외로 진출하며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 준석은 사라진 듯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찬원은 망설이다가 교실 문을 두드렸다. 학생들이 놀라며 돌아봤고 준석도 멈춰섰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준석의 얼굴에 놀람과 당혹감이 교차했다. 그는 몇 번 눈을 깜빡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이찬원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찬원이 장난스럽게 말하며 분위기를 풀려고 했다. 준석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이찬원 정말 오랜만이다. 학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이찬원을 알아보고 흥분하며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기도 했다. 한 학생이 외쳤다. 진짜 이찬원이잖아. 유명한 가수. 교실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고 이찬원은 아이들에게 손짓하며 진정시키고는 다시 준석을 바라봤다. 선생님이 됐네. 응. 몇 달 전에 여기서 가르치기 시작했어. 나쁘지 않아. 뭔가 이상했다. 이찬이가 기억하는 박준석은 누구보다도 음악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교단에 서 있다는 사실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캐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았다. 종이 울리자 학생들은 빠르게 가방을 챙기고 교실을 나섰다. 준석은 책상 위에 교재를 정리하며 고개를 숙였고 마치 이찬원과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 듯 보였다. 이찬원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가까이 다가갔다. 오랜만인데 같이 차라도 한잔할까? 잠시 망설이던 준석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아. 두 사람은 학교를 나와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길을 걸으며 이찬원은 준석의 태도를 유심히 살폈다. 그는 예전과 다르게 조용하고 말수가 줄어든 것 같았다. 더 이상 자신감 넘치고 장난기 가득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저 피곤해 보였고 어딘가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다. 카페에 도착해 커피를 주문한 후 이찬원은 본론을 꺼냈다. 나는 네가 프로가수로 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준석은 씁쓸하게 웃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 얘기를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릴걸. 이찬원은 그가 대답을 피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듣고 싶어. 너랑 나는 친구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석은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생각에 잠긴 듯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고 준석은 슬쩍 시계를 확인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이제 가봐야 해. 조심해서 돌아가. 집까지 데려다 줄까? 이찬원이 물었다. 준석은 즉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집 가까워.
걱정 마. 그의 반응이 너무 빨랐다. 이찬원은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더 묻지는 않았다. 그저 준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속에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이찬원은 침대에 누워 계속해서 준석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의 표정, 그의 태도, 그리고 그의 말을 피하는 모습까지. 뭔가 분명히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내일 알아봐야겠다. 그는 결심했다. 이찬원은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준석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함께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학창시절 두 사람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무대에서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는 동반자였다. 준석은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날렵한 가수였으며 기술적으로도 뛰어났다. 이찬원이 끈질긴 정신력으로 공연을 풀어나갔다면 준석은 창의적인 음악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재능을 가졌다. 그들은 언제나 함께했고 해외 무대에서 나란히 뛸 날을 꿈꾸며 끊임없이 연습했다. 그러나 그들의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어느 날 중요한 전국 경연에서 서울의 강팀과 맞붙게 되었다. 그날 공연에서 준석은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노래를 연결하고 직접 무대를 만들어내며 관객을 압박했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실력은 곧 상대팀의 집중 견제를 불러왔다. 상대들은 거친 태클과 반칙을 서슴지 않았고 준석은 여러 차례 거친 태클을 당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빠르게 돌파하던 준석을 향해 상대팀의 가수가 다이렉트로 발을 걸었다. 비명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준석은 그대로 무대에 쓰러졌고 심각한 통증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찬원은 곧바로 달려갔고 그의 표정을 보자마자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공연장은 일순간 조용해졌고 곧바로 들것이 들어와 준석을 응급실로 옮겼다. 팀은 결국 승리했지만 이찬원은 아무런 기쁨도 느낄 수 없었다.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준석의 다리뼈는 부러졌고 인대도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몇 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의사는 말했다. 걷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프로가수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말은 준석에게 사형선고와도 같았다. 음악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인생에서 노래가 사라진다면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이찬원은 매일 준석을 찾아갔다. 웃긴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준석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재활을 끝낸 후에도 그는 무대에 서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 다시 무대에 서려고 했지만 노래할 때마다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결국 그는 무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이찬원은 유럽으로 진출하며 꿈을 실현해 나갔지만 준석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처음에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점점 답장이 늦어졌고 결국 연락이 끊겼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는 완전히 모습을 감췄다. 그리고 지금 준석은 이찬원 앞에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한때는 누구보다도 빛나던 친구였지만 이제는 초라한 교사의 모습으로 피곤하고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이찬원은 알고 싶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준석은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이찬원은 휴대폰을 켜고 박준석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뉴스 기사도 소셜미디어도 그 어디에도 그의 흔적은 없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다음 날 이찬원은 다시 학교를 찾았다. 그는 멀리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교실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지켜봤다. 잠시 후 준석이 교실에서 나왔다. 낡은 점퍼를 걸친 채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걷고 있었다. 그는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가지 않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지도 않았다. 대신 학교 뒤쪽 골목으로 걸어갔다. 이찬원은 본능적으로 따라갔다. 그리고 곧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준석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길거리에서 음식을 얻어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이찬원은 속이 뒤집힐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찬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며 결심했다. 그는 친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온 이찬원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해서 준석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인터넷을 뒤져 준석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뉴스 기사도 없었고 SNS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마치 세상에서 존재 자체가 지워진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이찬원은 다시 학교로 향했다. 그는 오랜 기간 근무했던 한 선생님을 찾아가 준석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다.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준석이는 아주 뛰어난 학생이었지. 음악 실력도 대단했고 성격도 밝았어. 하지만 부상을 당한 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어. 한때는 그 애가 너보다 더 큰 가수가 될 거라고 다들 믿었는데 인생이란 건 참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야. 이찬원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부상 이후 준석은 여러 가지 일을 전전했어. 처음에는 유소년 음악 코치로 일하려 했지만 다리 부상이 재발해 오래 버티지 못했어. 그 후 사무직 일을 하기도 했지만 회사 사정이 악화되면서 정리해고를 당했지. 그러던 중 준석은 지연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어.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준석을 사랑해왔고 어려운 시기에도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지.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부부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끝에 지현은 아이를 데리고 떠났고 준석은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졌어. 이찬원은 손을 꽉 쥐었다. 그의 친구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동안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준석은 자신이 힘든 상황에 처한 걸 숨겼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혼자 버티려 했지만 결국에는 거리로 내몰리고 말았다. 이찬원은 마지막으로 선생님에게 물었다. 그럼 왜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실은 얼마 전 교장 선생님이 준석이의 사정을 듣고 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준 거야. 그래도 임시직이라 월급이 많지는 않지. 노숙 생활을 계속하는 이유도 아마 생활비 때문일 거야. 힘들어도 버티려고 하는 거겠지. 이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학교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 이찬원은 결심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친구를 외면한 채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는 이번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준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찬원은 학교를 떠났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방금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박준석은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너무도 가혹했다. 이찬원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만약 그때 준석이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만약 음악을 계속할 수 있었다면, 만약 자신이 더 일찍 찾아왔더라면 무언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 하늘은 점점 붉게 물들고 있었다. 이찬원은 결심했다. 그는 어젯밤 준석이 머물던 곳으로 다시 향했다.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는 것. 다리 밑에 도착하자 그는 조용히 멀리서 지켜보았다. 준석은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작은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다. 그들은 길에서 주운 나뭇가지로 불을 지피며 차가운 밤을 견디고 있었다. 한 노숙자가 허름한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죽을 건넸고 준석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한 후 조용히 한 숟갈씩 떠먹었다. 이찬원은 그의 모습에서 예전에 열정적이고 당당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찬원의 가슴이 미어졌다. 이것은 그가 아는 박준석이 아니었다. 한때 누구보다도 빛나던 친구가 이제는 스스로를 완전히 포기한 듯 보였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준석을 끌고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준석이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준석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단순한 동정이나 시혜를 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터였다. 그래서 이찬원은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그는 조용히 그곳을 떠나 차를 타고 이동하며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작은 집 하나 구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가구와 따뜻한 침대, 그리고 먹을 음식이 있는 곳이면 돼요.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찬원은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결정한 일이었고 친구를 위해서라면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몇 시간 후 서울 한복판에 작은 아파트 한 채가 마련되었다. 따뜻한 불빛이 켜진 방, 깨끗한 침대, 그리고 냉장고 안에는 음식이 채워져 있었다. 이찬원은 다시 차를 몰고 다리 밑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가던 중 준석이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오랜 노숙 생활로 인해 감각이 예민해진 탓인지 인기척을 금방 눈치챈 것이었다. 그는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이찬원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준석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이찬원은 조용히 응시하며 대답했다. 널 찾으러 왔다. 준석은 피식 웃으며 비꼬듯 말했다. 이제 와서 넌 이미 충분히 성공한 삶을 살고 있잖아. 나 같은 놈이랑 상관할 필요 없지 않아? 이찬원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한 걸음 다가갔다. 너 이렇게 살 순 없어. 준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내 인생이야. 그리고 난 이곳에서 버틸 수 있어. 그러니까 불쌍하게 생각해서 도와주려는 거라면 그만해. 이찬원은 단호했다. 이건 동정이 아니야. 준석아, 이건 우리의 우정이야. 그 말에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찬원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너를 외면했어. 네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지 못했어.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널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준석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꽉 쥐어진 듯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이찬원은 한 손을 주머니에 넣어 작은 열쇠를 꺼냈다. 여기 근처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구했어. 화려한 곳은 아니야. 하지만 따뜻한 침대가 있고 샤워할 수 있는 욕실이 있고 네가 먹을 음식도 있어. 그리고 이건 내 거야. 준석은 열쇠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찬원은 그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나는 네가 당장 받아들이리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이 열쇠는 여기 놓고 갈게. 네가 이 생활을 끝내고 싶어질 때, 네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질 때 언제든 가면 돼. 그렇게 말한 뒤 이찬원은 열쇠를 조용히 바닥 위에 내려놓았다. 준석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내려다봤다. 이찬원은 한 걸음 물러나며 말했다. 결정은 네가 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넌 이대로 끝나서는 안 돼. 그리고 그는 뒤돌아서 천천히 걸어갔다. 차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준석을 바라봤다. 친구는 여전히 열쇠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찬원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준석이 바로 그 순간 선택을 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희망했다. 때로는 희망이 모든 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 이른 아침 서울의 높은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 박준석은 천천히 눈을 떴다.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는 이찬원이 어젯밤 남겨둔 작은 열쇠를 바라보며 오랜 시간 따뜻한 이불이 덮인 침대, 정리된 주방, 냉장고 안에는 신선한 음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놀란 것은 창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흰 봉투였다. 그 위에는 익숙한 송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별표 오랜 친구에게 이찬원 별표. 준석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의 이름이 적힌 부동산 등기 증서가 있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임대 계약서가 아니었다. 이 집은 이제 진짜로 그의 것이었다. 그리고 봉투 안에는 또 하나의 종이가 있었다. 수많은 숫자가 적힌 수표였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오랜만에 울리는 낯선 번호. 하지만 그는 누군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좋은 아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물은 잘 받았어. 준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왜? 오랜 침묵 끝에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찬원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울렸다. 너는 내 친구니까 바보야. 그 한마디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는 이렇게 울지 않았던가.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순간들. 누구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날들.
그러나 지금 이찬원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쳤다. 나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무 말도 하지 마. 이찬원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냥 받아들여. 그리고 다시 시작해. 네가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걸 잊지 마. 준석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깨달았다. 그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다시 시작하기에. 박준석은 새 아파트의 작은 식탁에 앉아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부동산 증명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는 다리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떨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따뜻한 방 안에서 부드러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새나무 향기, 깨끗한 시트의 촉감, 냉장고 안 가득한 음식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 같았다. 하지만 그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집이나 돈이 아니었다. 바로 이찬원이었다.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여전히 친구로서 곁에 남아주었다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이 세상에 버려졌다고 생각했지만 이찬원은 그를 잊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이찬원의 번호를 바라보며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걸었다. 벨이 2번 울린 후 이찬원이 바로 받았다. 괜찮아? 이찬원은 먼저 물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목소리였다. 나. 준석은 말문이 막혔다. 가슴이 벅차올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찬원이 가볍게 웃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네가 잘 지내면 그걸로 충분해. 준석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손안에 있는 종이 수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나 이 돈 받을 수 없어. 그럼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찬원은 부드럽게 말했다. 이건 기회야. 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회. 단 한 가지만 약속해줘. 이번엔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준석은 입을 다문 채 오래도록 생각했다. 그동안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실패에 매달려 있었다. 미래를 꿈꾸는 대신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이찬원은 그를 믿어주었다. 준석이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알았어. 약속할게. 그리고 2주 후 이찬원은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별표 우리 옛날 운동장에서 보자. 별표. 이찬원이 도착했을 때 박준석은 이미 그곳에 서 있었다. 중학교 때부터 수없이 뛰놀던 그 운동장. 마치 어제도 여기에서 함께 공을 찼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익숙했다. 준석은 손에 축구공을 들고 있었고 오랜만에 활기찬 얼굴이었다. 한 게임 할까? 준석이 웃으며 말했다. 이찬원은 장난스럽게 어깨를 풀며 대답했다. 좋아. 하지만 지고 울지 마라. 둘은 마치 옛날로 돌아간 것처럼 공을 주고받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익숙한 감각, 바람을 가르는 소리, 땅을 밟는 느낌, 그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들. 경기가 끝난 후 둘은 벤치에 앉아 숨을 돌렸다. 결정했어. 준석이 갑자기 말했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이찬원이 고개를 돌려 물었다. 뭘 할 건데? 축구를 완전히 놓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준석이 말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축구를 하고 싶은 아이들을 위한 무료 축구 교실을 열려고 해. 나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찬원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게 바로 너다운 선택이네. 몇 개월 후 서울의 작은 축구장에서 희망축구센터가 문을 열었다. 축구를 배우고 싶지만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 모여들었고 준석은 그들에게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전해주기 시작했다. 이찬원도 시간이 날 때마다 그곳을 찾았다. 그는 아이들이 축구를 배우는 모습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박준석이 다시 자신의 길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기뻤다. 어느 날 2사람은 함께 서서 아이들이 공을 차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고마워, 손. 준석이 갑자기 말했다. 이찬원은 조용히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난 그냥 친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 순간 해가 저물어가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2사람의 이야기에는 이제 새로운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실패로 끝난 꿈이 아니었다. 이것은 다시 시작된 꿈이었다.